삼성 20만 전자, 50만 전자, 시가총액으로 계산해보니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50만 원은 현실적인 숫자일까요? 인터넷에서는 20만 원 간다, 50만도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봐야 합니다. 주가는 희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는 숫자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치 기반 구조 분석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2배가 되면 기업 가치도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주가 X 발행 주식수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수는 대략 60억 주 이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촬영 시점 기준으로 확인 후 자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를 예를 들어 8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만 원 x 60억 주, 대략 480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2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 x 60억 주, 단순 계산으로 알 2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됩니다. 그렇다면 50만 원은 어떨까요? 50만 원 x 60억 주, 3000조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멈춰야 합니다. 3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1년 GDP가 약 2조 원 초중반 수준입니다. 50만 원이 되면 삼성전자 한 기업이 대한민국 GDP를 훌쩍 넘는 기업 가치가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규모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어제 20만과 50만을 나누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20만 전자입니다. 1200조 원 기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업 가치는 결국 실적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수익원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침체이면 영업이익은 급감합니다. 반도체가 초호황이면 영업이익은 폭증합니다. 과거 초호황 시절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60조 원 이상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도 상당히 높은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20만 원이 되려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60조 이상 혹은 그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은 구조적 성장 구간인가? 아니면 사이클 반등 구간인가? AI 서버, 고대 역폭 메모리, 데이터 센터 수요, 이 부분은 확실히 과거보다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 생태계 구조, 삼성이 단순히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점유율 확대, 수익성 개선,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클라슨조 기업은 논리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 전자는 어떨까요? 3천조 원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글로벌 시총 상위권 최상단 구간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 제조기업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통제합니다. 압도적인 마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산천조 기업이 되려면 단순히 반도체 호황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 구조를 주도해야 합니다. 메모리 시장 지배력,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AI 반도체 시장 선도, 그리고 안정적인 글로벌 플랫폼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어제 현실 구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만 전자는 영업이익 확장과 사이클 우호가 결합되면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50만 전자는 글로벌 산업 지형을 주도해야 가능한 구간입니다. 증난이도가 다릅니다. 두 숫자는 같은 상승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위 목표가를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존력, 현금 흐름, 장기 배당 안정성을 봅니다. 20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견고한지를 봅니다. 50만이라는 숫자는 투자자의 기대 영역입니다. 기관은 기대가 아니라 리스크 대비 수익 구조를 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만 전자, 필요 조건은 지속적 영업이익 확장, 반도체 업황 우호, 글로벌 경기 안정. 50만 전자, 필요 조건은 글로벌 산업 지배력,
플랫폼급 영향력, 초대형 이익 구조, 두 숫자는 단순 배수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의 위상 차이입니다. 우리는 갈까 안 갈까를 묻는 대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가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숫자를 보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계산을 하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삼성 20만, 열릴 수 있는 조건부 구간, 삼성 50만, 산업구조 재편 수준의 구간. 이 차이를 이해하면 시장 뉴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결국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 숫자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기업 가치 규모입니다. 20만 원이 되면 1,0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됩니다. 이 말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상위권 초대형 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이 되려면 단순히 실적 한번 좋아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성,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업 가치에는 미래 기대치가 반영됩니다.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성전자의 PER이 예를 들어 15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순이익이 50조 원이라면 기업 가치는 50조 x 바오 750조 원입니다. 여기서 1200조 원이 되려면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시장 기대치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익이 80조, 90조 혹은 100조 원 가까이 나와야 PER 1000억 이지 구간에서 5천조 원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정도 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인가? AI 산업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데이터 센터, 고성능 메모리, HBM 수요, 이 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기술력, 수율, 고객사 관계,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제 50만 전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3천조 원. 이 규모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몇 개 기업만이 도달하는 구간입니다. 그 기업들의 특징은 높은 마진, 독점적 지위, 생태계 통제력입니다. 단순 제조 기업은 이 구간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가격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3천조 기업이 되려면 메모리 사이클을 넘어서 아이반도스,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 생태계까지 완전히 다른 레벨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기 목표가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변화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만 전자와 50만 전자는 같은 방향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20만은 강한 업황 실적 확장 구간, 50만은 산업 지배력 재편 구간. 이 차이를 이해하면 시장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현실 가능성 구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과도한 기대가 붙으면 주가는 앞서가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조정을 받습니다. 20만 전자는 기대 실적 회복이 맞물릴 때 열립니다. 50만 전자는 장기 산업 구조 재편이 확정되어야 열립니다. 시간축도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어느 구간에 와 있을까요? 회복 초입인가? 완전한 구조 확장인가? 이 판단이 투자 판단보다 먼저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환경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압박을 받습니다.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가면 미래 기대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천조 기업이 되려면 글로벌 자금 환경도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3천조 기업이 되려면 장기 저금리 구조 성장, 글로벌 독점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만 전자 필요 조건, 영업이익 60조 이상 안정적 유지,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장, 글로벌 경기 안정, 50만 전자 필요 조건, 연간 100조 수준 이익 구조,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배력, 플랫폼급 영향력 확보. 두 구간의 난이도는 단순 2배 차이가 아닙니다. 체급 차이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면 흥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막연한 공포도 줄어듭니다.
20만 전자, 조건부 가능성 구간, 50만 전자, 산업 패러다임 재편 구간, 이렇게 나누어 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주가는 소망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반영입니다. 기업 가치는 이익 X 시장 기대치입니다. 이 두 축이 동시에 올라가야 주가도 올라갑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성 20만과 50만, 단순히 숫자 놀이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구조를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면 답은 단정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실적, 시장 점유율, 글로벌 환경, 산업 구조, 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상승과 미래 상승은 다릅니다. 과거는 저금리 환경,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겹쳐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금리 환경도 다르고 글로벌 공급망도 다르고 경쟁 구조도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숫자라도 의미는 달라집니다. 20만 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1200조 원 기업이 되려면 글로벌 자본이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ETF 자금 유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 자금은 단순 기대가 아니라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고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환율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입니다. 원화 약세는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동반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율 하나만으로 기업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50만 전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3천조 원 기업은 단순한 한국 대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AI 반도체 생태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차세대 메모리 표준, 이 모든 영역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일시적 1위가 아니라 구조적 1위,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기업 가치는 현재 이익뿐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의 그림을 반영합니다. 20만 전자는 5년 성장 시나리오, 50만 전자는 10년 산업 재편 시나리오, 시간축도 다릅니다. 이제 냉정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반도체 업황은 회복 구간에 들어섰는가? AI 수요는 지속적인가? 파운드리 경쟁력은 안정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시장 심리입니다. 시장은 항상 과도하게 낙관하거나 과도하게 비관합니다. 낙관이 극대화되면 주가는 실적을 앞서갑니다. 비관이 극대화되면 기업 가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기준으로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20만 전자, 현재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50만 전자, 현재 대비 56배 수준 상승, 단순 업황 회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산업 판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현실 구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는다면 1000조 원대는 논리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 지배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하지 않는 한 3000조 원은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숫자로 본 구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가 숫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체급인가입니다. 체급은 이익 규모, 시장 점유율, 브랜드 영향력, 기술 우위, 글로벌 생태계 지배력으로 결정됩니다. 20만은 체급 확장 구간, 50만은 체급 도약 구간, 같은 상승이 아닙니다. 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20만 전자 실적 확장과 우호적 사이클이 결합되면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 50만 전자 글로벌 산업 지형을 주도해야 가능한 구간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는 단순 배수가 아니라 기업 위상의 차이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막연한 기대는 줄어듭니다. 대신 현실 조건이 보입니다. 주가는 소망이 아니라 이익과 기대의 곱입니다. 이익이 늘고 기대가 높아질 때 기업 가치는 커집니다. 그 조건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삼성 20만과 50만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조건을 보면 숫자가 보입니다. 숫자를 보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커지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변해야 합니다.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시장이 그 이익에 더 높은 배수를 부여하거나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대형 상승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는 어떤 단계일까요? 이익은 사이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변동성은 대형 제조기업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보통 완전한 플랫폼 기업보다 낮은 PER을 부여합니다. 50만 전자를 생각해보면 단순 이익 증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 배수 자체가 높아져야 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높은 마진을 지속 창출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성격 변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20만 전자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적이 확장되는 그림입니다. 50만 전자는 기업의 위상이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급으로 재정의도에는 그림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대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자본 지출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멈추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투자를 늘리면 현금 흐름 부담이 생깁니다. 이 구조는 플랫폼 기업과 다릅니다. 그래서 3천조 원 기업이 되려면 단순 생산 확대가 아니라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위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가? AI 연산 구조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1위 수준의 안정적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50만의 조건입니다. 반면 20만 전자는 이 질문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메모리 경쟁력 회복, RBM 수요 확대, 글로벌 경기 안정, 이 정도 조합이면 논리적 가능성은 열립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이제 시장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과잉 공급 가격 하락, 감산 회복 초과 수요, 설비 확대 다시 공급 과잉. 이 반복 구조 속에서 주가도 움직입니다. 20만 전자는 강한 사이클의 정점 구간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50만 전자는 사이클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될 때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글로벌 경쟁 구도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절대 강자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생태계 중심 기업입니다. 애플은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3천조 기업은 이들과 나란히 서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만 전자, 실적 확장, 우호적 사이클, 글로벌 자금 환경 안정, 조건 충족 시 가능성 열림, 50만 전자, 산업 지배력 확보, 높은 이익 지속성, 글로벌 생태계 주도권, 조건 충족 시 장기적 가능성. 이 두 숫자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왜곡이 생깁니다. 20만과 50만은 속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체급이 다릅니다. 시장에서는 숫자가 자극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숫자는 자극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감정이 빠지고 현실이 남습니다. 주가는 기업 가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커지려면 실체가 커져야 합니다. 실체는 이익, 경쟁력, 시장 지배력입니다. 삼성 20만 조건이 맞으면 열릴 수 있는 구간, 삼성 50만 산업 지형이 바뀌어야 열리는 구간, 숫자를 통해 보면 막연한 기대 대신 필요 조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투자보다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 전자와 50만 전자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둔화됩니다. 왜냐하면 기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48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가는 것과 1200조 원에서 1500조 원으로 가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0만 전자는 현재 규모 대비 2배 이상 확장입니다. 이미 큰 기업이 또 한 번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수익성 개선, 기술 우위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50만 전자는 단순 레벨업이 아니라 기업 위상의 재정의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노하우, 기술 표준, 생태계 영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가 숫자를 계단처럼 생각합니다. 8만에서 10만, 10만에서 20만, 20만에서 50만. 그러나 현실은 계단이 아닙니다. 구조 변화입니다. 20만은 실적과 업황이 만드는 구간, 50만은 산업 지형이 바뀌어야 가능한 구간.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대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장 전체의 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1200조 기업이 되면 한국 증시의 비중이 더욱 커집니다. 3000조 기업이 되면 한국 증시 구조 자체가 삼성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것은 단순 기업 이슈가 아니라 시장 구조 이슈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자국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합니다. 3천조 원 기업은 전 세계 산업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이 오를까가 아니라 삼성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20만 전자 필요한 구조는 강한 반도체 업황, 지속적 이익 개선, 글로벌 자금 환경 안정. 50만 전자 필요한 구조는 산업 표준 주도, 초고 수익 지속성, 글로벌 생태계 통제력. 두 조건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가 아니라 기업이 도달해야 할 체급의 상징입니다. 1천조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 3천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이 차이를 이해하면 막연한 기대 대신 구조가 보입니다. 주가는 이익 X 기대, 이익이 커지고 기대가 높아질 때 기업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러나 기대만 높고 이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정이 옵니다. 이익은 좋은데 기대가 낮으면 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 20만 이익 확장이 동반된다면 논리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삼성 50만 이익뿐 아니라 기업 성격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만 전자는 현실 조건이 맞으면 열릴 수 있는 확장 구간, 50만 전자는 산업 재편 수준의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숫자는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니라 기업 위상, 시장 영향력, 산업 지배력의 차이입니다.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막연한 기대 대신 필요 조건이 보입니다. 조건을 보면 거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은 시간과 실적입니다. 삼성 20만 전자, 삼성 50만 전자. 결론은 단정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시간이라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실적이 쌓이고 기술이 축적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장되면서 천천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20만 전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황이 회복되고 이익이 증가하고 시장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반복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50만 전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리스크입니다.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정학적 변수, 공급망 리스크, 기술 경쟁 심화, 정부 정책 변화. 대형 기업은 이 모든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3천조 기업이 되려면 이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20만, 50만. 그러나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함께 보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원 200조 기업은 그에 맞는 이익과 그에 맞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3천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20만 전자 가능한가? 조건이 맞으면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 50만 전자 가능한가? 산업 구조가 재편될 때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두 숫자를 같은 선에서 단순 비교하면 현실이 왜곡됩니다. 20만은 확장 구간, 50만은 도약 구간, 질적으로 다른 단계입니다. 우리는 단정 대신 조건을 보고 기대 대신 구조를 보고 숫자 대신 체급을 봐야 합니다. 그 체급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 경쟁력, 시장 지배력, 그리고 시간입니다.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감정은 줄어들고 현실은 선명해집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조건이 부족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주가는 희망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반영입니다. 기업 가치는 이익과 기대의 균형 위에서 형성됩니다. 그 균형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 전자와 50만 전자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20만 원이 되려면 기업 가치는 약 2배 이상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적 회복이 아니라 실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시적 흑자 전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수익 구조가 필요합니다. 50만 원은 현재 대비 더 배 이상 확장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기업 내부의 성장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산업 환경, 글로벌 자본 흐름, 기술 패권 구도까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기업 가치는 기대만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적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실적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반복이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배수가 높아집니다. 배수가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커집니다. 이 순서입니다. 20만 전자는 실적 신뢰 확장의 흐름이 반복될 때 열리는 구간입니다. 50만 전자는 실적 산업 지배력, 글로벌 표준 주도, 초고수익 지속성, 이 단계가 쌓여야 도달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목표가 숫자에 흔들리기보다 조건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실적은 어떤가?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는가? 경쟁사는 어떤가? 글로벌 환경은 우호적인가? 이 질문이 주가 질문보다 먼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아진 뒤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먼저 반영됩니다. 그러나 기대가 과도하면 조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대와 실적의 강역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20만은 기대와 실적이 동시에 올라갈 때 열리는 구간입니다. 50만은 기대 실적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겹쳐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시간 축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기업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해 보면 숫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200조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3,000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삼성 20만 전자 조건이 맞으면 논리적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 삼성 50만 전자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구간. 결국 답은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가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현실 구간을 이해하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건이 보입니다. 그 조건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자극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20만 간다, 50만 간다. 그러나 숫자는 자극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체급을 의미합니다. 200조 기업은 지속적인 고이익 구조와 글로벌 신뢰가 필요합니다. 3,000조 기업은 세계 산업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 상승폭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의 역할이 달라지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목표가를 외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실적 구조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산업 내 위치는 강화되고 있는가? 글로벌 경쟁 구도는 유리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20만 전자는 업황 회복과 실적 확장이 확인될 때 열릴 수 있는 확장 구간입니다. 50만 전자는 산업 지배력과 초고수익 구조가 장기적으로 증명될 때 가능성이 열리는 도약 구간입니다. 같은 상승처럼 보이지만
조건과 시간, 그리고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 막연한 기대 대신 필요 조건이 보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의 반영입니다. 기업 가치는 이익 X 시장 기대. 이 두 축이 동시에 커질 때 시가총액도 커집니다. 그 균형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것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삼성 20만 전자, 삼성 50만 전자 숫자로 계산해 보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 실적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들으면 흥분하거나 두려워합니다. 20만, 50만. 그러나 숫자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결과값입니다. 기업 가치는 우연히 커지지 않습니다. 이익이 쌓이고 기술이 축적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신뢰가 형성되면서 서서히 커집니다. 그 축적의 속도가 시가총액을 결정합니다. 20만 전자는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강하고 AI 수요가 지속되고 수익성이 안정될 때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50만 전자는 기업이 단순 제조 강자를 넘어 산업 구조를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이익 규모뿐 아니라 기업의 성격이 변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 두 구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20만은 확장, 50만은 도약. 확장과 도약은 속도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시장에는 항상 낙관과 비관이 반복됩니다. 낙관은 숫자를 키우고 비관은 숫자를 낮춥니다. 그러나 숫자의 크기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기업이 구축하는 기술 격차, 이 세 가지가 시가총액의 바탕입니다. 삼성 20만과 50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1200조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3000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주가는 소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구조는 이익과 경쟁력의 축적입니다. 그 축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것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막연한 기대는 줄어들고 현실 조건이 보입니다. 조건을 보면 숫자의 무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 20만 전자, 삼성 50만 전자, 답은 단정이 아니라 조건과 시간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만, 50만이라는 숫자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를 예를 들어 8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만 원은 약 2배 이상 상승 구간입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 수준입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도 상위권 초대형 기업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50만 원은 어떨까요? 50만 원은 현재 대비 5배 이상 상승 구간입니다.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약 3천조 원 수준입니다. 3천조 원은 대한민국 1년 국내 총생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기업의 위상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1200조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러나 3000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축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만 전자는 영업이익이 60조 원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강하고 AI 수요가 지속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때 현실성이 열립니다. 50만 전자는 연간 순이익이 100조 원에 가까운 구조, 그리고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영향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 실적 개선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변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1200조 원과 3000조 원의 차이는 단순 배수 차이가 아닙니다. 체급 차이입니다. 확장과 도약의 차이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붙으면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과도하면 조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익과 기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만은 이익이 증가하고 시장 신뢰가 쌓일 때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50만은 이익 증가뿐 아니라 기업 성격이 재정이 될 때 열리는 구간입니다. 1000조 원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3000조 원 기업은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면 숫자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가는 희망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반영입니다. 기업 가치는 이익 곱하기 기대입니다. 이익이 늘고 기대가 높아질 때 시가총액도 커집니다. 그 균형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 전자와 50만 전자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20만 원은 약 1200조 원 기업을 의미합니다. 50만 원은 약 3000조 원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2배, 3배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의 위상, 산업 내 위치, 글로벌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1200조 기업이 되려면 연간 영업이익이 60조 원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적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반복을 신뢰합니다. 3천조 기업이 되려면 연간 순이익이 100조 원에 근접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익 구조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와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사이클 산업입니다.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1200조 기업은 강한 사이클과 경쟁력 회복이 겹치면 논리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3000조 기업은 사이클을 넘어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기술 축적, 시장 지배력이 동시에 쌓여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20만은 확장 구간입니다. 50만은 도약 구간입니다. 확장은 현재 구조의 강화입니다. 도약은 구조의 재정의입니다.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480조 기업이 100조 원 늘어나는 것과 1200조 기업이 100조 원 늘어나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기저가 커질수록 성장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1200조에서 3000조로 가는 길은 단순 상승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항상 숫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50만이라는 숫자는 기업이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익과 기대의 균형입니다. 이익이 쌓이고 기대가 확장될 때 시가총액은 커집니다. 기대만 높고 이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정이 옵니다. 이익은 좋은데 기대가 낮으면 저평가가 됩니다. 20만과 50만의 거리는 시간과 구조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은 기술 경쟁력, 시장 점유율, 지속 가능한 이익입니다. 1200조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3000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목표가 숫자에 흔들리기보다 조건을 점검하게 됩니다. 삼성 20만 전자, 실적 확장과 우호적 환경이 겹치면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 50만 전자, 산업 구조가 재편될 때 가능한 구간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막연한 기대는 줄어들고 현실 조건이 보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조건이 부족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결론은 단정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이익과 경쟁력, 그리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 전자와 50만 전자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되는지, 이 두 가지가 시가총액의 기초입니다. 20만 전자가 되려면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 이상 수준이 몇 해에 걸쳐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일시적인 가격 급등이 아니라 수요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1200조 원 기업이 설명됩니다. 50만 전자가 되려면 연간 순이익 100조 원에 가까운 구조, 그리고 높은 수익성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3천조 원 기업이 현실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늘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나 결국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은 조정됩니다. 그래서 기대와 실적의 간격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20만은 강한 업황과 이익 확장이 겹칠 때 현실 구간에 들어옵니다. 50만은 산업의 중심이 재편될 때 장기적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1200조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강자입니다. 3000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리더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숫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목표가를 쫓기보다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익은 늘고 있는가? 시장 점유율은 확대되는가? 기술 격차는 유지되는가? 글로벌 환경은 우호적인가? 이 질문이 20만과 50만의 현실성을 가릅니다. 결국 주가는 희망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반영입니다. 기업 가치는 이익과 기대가 균형을 이룰 때 확장됩니다. 그 균형이 1200조까지 확장될지 3000조까지 확장될지 그것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막연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조건과 구조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조건이 부족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삼성 20만 전자, 삼성 50만 전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현실 구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 현실을 만드는 것은 시간, 이익, 그리고 경쟁력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1200조 원 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익이 흔들리면 바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기준이 높아집니다. 3천조 원 기업은 한 나라의 대표 기업을 넘어 세계 산업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기술 경쟁, 정책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20만이라는 숫자는 기업이 한 단계 더 확장했다는 의미입니다. 50만이라는 숫자는 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상승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필요한 조건이 보입니다. 60조 원 이상의 안정적 영업이익 구조, 100조 원에 가까운 지속 가능한 순이익 구조, 그리고 산업 표준을 이끄는 경쟁력, 이 조건이 1200조와 3000조의 차이를 만듭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는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쌓이고 실적이 반복되고 신뢰가 축적되면서 조금씩 커집니다. 20만과 50만의 거리는 시간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은 기술, 이익, 시장 점유율입니다. 결국 주가는 희망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결과입니다. 기업 가치는 이익 곱하기 기대입니다. 이익이 커지고 기대가 확장될 때 시가총액은 커집니다. 그 균형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이 20만과 50만의 거리입니다. 삼성 20만 전자, 삼성 50만 전자 숫자로 계산해 보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 실적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커질수록 시장 참여자도 달라집니다. 중소형주는 개인 자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나 1200조 원, 3000조 원 기업은 글로벌 연기금과 초대형 자산운용사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그들은 당위 기대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20만 전자가 되려면 삼성전자가 향후 5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단순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파운드리 경쟁력에서 격차를 줄이며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한다면 1200조 원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3천조 원 기업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이 산업의 중심축이다 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기술 우위, 표준 주도권, 플랫폼 영향력, 높은 마진 구조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좋은 회사로는 부족합니다. 산업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익의 질입니다. 같은 60조 원 이익이라도 사이클 정점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이익과 구조적으로 안정된 이익은 평가가 다릅니다. 시장 배수, 즉 PER은 이익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만 전자는 이익의 양이 중요합니다. 50만 전자는 이익의 질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체급의 차이를 만듭니다. 1200조 기업은 경쟁 속에서 강한 생존력을 보여야 합니다. 3000조 기업은 경쟁을 주도해야 합니다. 생존과 주도의 차이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기대와 검증입니다. 기대가 먼저 오르고 검증이 뒤따릅니다. 검증이 되면 기업 가치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기대는 꺼집니다. 20만은 검증 가능한 성장 구간입니다. 50만은 장기적 검증이 필수적인 구간입니다.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글로벌 산업의 크기입니다. AI 산업, 데이터 센터 시장, 반도체 시장의 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1200조, 3000조 기업이 설명됩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기업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만 전자는 확대되는 시장에서 강한 점유율을 유지하면 현실적인 구간에 들어옵니다. 50만 전자는 시장을 창출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체급은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 축적, 설비 투자, 시장 신뢰, 브랜드 가치가 천천히 쌓이면서 시가총액도 서서히 확장됩니다. 1200조는 수년에 걸친 성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3000조는 10년 이상의 구조적 축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가 숫자를 미래의 확정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조건의 결과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조건이 부족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20만과 50만의 차이는 단순 배수 차이가 아니라 기업 위상과 산업 내 위치의 차이입니다. 1200조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강자입니다. 3000조 기업은 세계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막연한 낙관도 줄어들고 과도한 비관도 줄어듭니다. 결국 주가는 희망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커지려면 실체가 커져야 합니다. 실체는 이익, 경쟁력, 시장 지배력입니다. 삼성 20만 전자 조건이 맞으면 논리적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 50만 전자 산업 패러다임이 재편될 때 가능한 구간입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 감정 대신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를 보면 조건이 보입니다. 조건을 보면 현실 구간이 보입니다. 결론은 단정이 아닙니다. 조건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이익과 경쟁력,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기까지 삼성 20만과 50만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주가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20만과 50만, 숫자만 보면 자극적이지만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필요 조건이 보입니다. 기업 가치는 희망이 아니라 이익과 경쟁력의 축적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조건이 부족하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관점에서 삼성 50만 전자를 조금 더 깊게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 예측이 아니라 구조, 팩트로 보는 경제였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입니다.